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은 미래화해단지 투어 영상 제2부입니다. 오늘은 조금 제 눈에 특이하게 보였다든지 무늬가 있는 식물이라든지 이제 베고니아를 위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요즘에는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다가 숫자와 식물 이름을 이렇게 표기를 해두었어요. 나중에 영상 돌려보실 때 조금 더 찾기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바로 투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부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식물은 로즈마리입니다. 일반 로즈마리는 아니고요. 클리핑 로즈마리라고 해요. 이 클리핑 로즈마리는 가지가 이렇게 조금 밑으로 휘어지면서 이렇게 좀 포복형으로 자라는 그런 로즈마리인데요. 꽃을 굉장히 잘 피워서 예쁜 식물입니다. 이거는 내년 봄쯤에 저도 한번 구매를 해가지고 노지에서 한번 키워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율마예요. 율마들이 이렇게 키별로 딱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제가 봤는데 그거보다 조금 큰 거는 20,000원이었고 이제 하나 건너뛰어서 요 사이즈는 30,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커질 때마다 10,000원씩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40,000원이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거로 이제 넘어갔어요. 똑같은 사이즈인 줄 알았는데 요게 60,000원이었고 그래서 50,000원짜리가 없네 하고 옆을 봤더니 얘가 조금 더 중간 사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50,000원, 크기별로 10,000원에서 60,000원까지 이렇게 잘 정돈이 되어 있는 그런 율마밭이었는데요. 상태가 정말 좋았습니다. 율마 옆쪽으로는 갈라데아들이 몇 종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많이 다른 데서도 보여드렸던 마고야나인데요. 가격이 굉장히 착했습니다. 가격 대비 촉수가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았던 걸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뷰티스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초록색 잎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흰색 줄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아마존의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바르바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갈라데아인 것 같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굉장히 신기했던 점은 잎을 만져봤더니 굉장히 도톰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파리가 도톰한 게 아니라 이렇게 솜털이 굉장히 많아서 도톰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신기했던 식물입니다. 그리고 알로에가 있었어요. 알로에는 물론 많이들 이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거는 이제 식용이 가능한 알로에가 이게 몇 종이 따로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 있어서 한번 영상에 담아 보았어요. 지금 보시면 초점이 조금 안 맞죠. 제가 이제 손을 갖다 대서 맞출 겁니다. 꽃이 되게 예쁘지는 않은데 길쭉하고 활짝 펴지지 않는 이런 식으로 피더라고요. 알로에 꽃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철을 볼 수가 있었어요. 한때 이 소철도 유행을 했지만 멕시코 소철이 또 한때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잘 안 보였는데 다시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진짜 개발 선인장입니다. 일부에서는 가재발 선인장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가재발 선인장은 잎이 조금 뾰족뾰족하고 개발 선인장은 이렇게 뭉툭합니다. 그런데 이름표에서 굉장한 센스를 발견했어요. 옛날 개발이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개발과 개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것도 헷갈리지 않고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달개비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3색 달개비, 4색 달개비 이렇게 조금 잎이 화려한 달개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저는 이 자주 달개비가 제일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자주 사랑초랑 키워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이 식물은 강황이에요. 저는 강황이 어떻게 생긴 식물인지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항상 음식의 재료로 노란 빛을 내는 그런 식물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운이 좋게도 이렇게 꽃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여느 관엽식물 못지않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베고니아존을 왔습니다. 굉장히 많은 베고니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목베고니아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근경성 베고니아는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처음 만나볼 식물이 이제 알라몰레, 그 다음에 베니고예요. 베니고 같은 경우는 잎의 색감이 조금 어둡고 이제 좀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요거는 소요카제인데 거의 이거는 마니아분들은 꼭 가지고 계신 그런 베고니아 중에 하나입니다. 땡땡이의 흰 꽃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이제 이렇게 근경성 베고니아도 화려하게 많이 있습니다.
얘는 어서 많이 보셨죠? 저도 키우고 있는 스노우캡입니다. 어디서 구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여기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옆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면 요거를 진짜 가져올까 말까 100번을 고민했습니다. 요거는 마큘라타라고 써있는데요. 마큘라타는 원래 분홍색 잎이 피는데 얘는 흰색 꽃이 있는 마큘라타입니다. 아마 마큘라타 YT일 수도 있고 마큘라타와 타마야 교배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신바트입니다. 요거는 목베고니아 중에서도 대나무형이 아닌 망치형 베고니아인데요. 요것도 마니아 분들은 하나씩은 꼭 키우고 계신 그런 베고니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석곡이에요. 석곡 중에 경홍석곡인데요. 저는 작년에 요거를 이제 사서 키우고 있었는데 굉장히 조그만 거를 10,000원에 샀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큰 게 10,000원이었습니다. 옆에 보니까 조만한 게 있어요. 전 요만한 걸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10,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4,000원 정도로 가격이 조금 더 낮아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명석곡도 있어요. 굉장히 건강한데요. 다른 데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물론 아직 조금 크기가 작긴 하지만 크기 대비 가격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황금 대명석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의 정확한 이름은 단정하게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화가 나왔을 때는 잎에 무늬가 들어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녹이 차오르면서 나중에는 초록색 잎으로 변하는 거예요. 조금 풀 크기와 꽃이 작은 대명석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나무 석곡 한코키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4,000원인데요. 요거를 키워서 꽃까지 보려면 한 2-3년은 키워야 되지만 그것도 재미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스킨답서스인데 골든 마블 스킨답서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표에는 그냥 스킨답서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일반 스킨답서스 가격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부산 사시는 분들은 요거는 꼭 한번 집에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파인애플이 있었는데요. 다른 곳에서 보던 원예종의 미니 파인애플도 있지만 진짜 우리가 먹는 파인애플도 있습니다. 크기가 어마어마하죠. 옆으로 굉장히 넓은 잎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열매도 주먹만한 것부터 주먹보다 커서 이제 완전 익은 것도 있습니다. 골드 파인애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먹는 진짜 그 맛있는 파인애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만 가도 파인애플 향이 완전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꽃기린인데요. 여기도 제가 이 가시가 없는 꽃기린이 있는지 열심히 살펴봤는데 요것도 가시는 있었습니다. 신기한 점은 그 옆에 있는 꽃기린이에요. 요거는 무늬 꽃기린인데요. 꽃기린에 이렇게 무늬가 있다는 거는 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 예상으로는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는 무늬 꽃기린에서 이 가시가 태화한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진짜 꼭 하나 키워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옆에는 요것도 이제 천사의 나팔인데 이것도 무늬가 들어있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잎에 무늬가 들어가는 거는 식물에게 이렇게 변이가 온 건데요. 어떤 식물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사의 나팔에까지 이렇게 무늬가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셀렘인데요. 정말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서 키운 것이 느껴져서 한번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긴 잎들을 대나무 지지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씩 다 고정을 해주셨는데요. 잎에도 이제 광택제를 뿌려서 예쁘게 키우셨고 이거 같은 경우 잎이 많이 날수록 이 줄기가 길어지면서 수영이 흐트러지기가 쉬운데 정말 예쁘게 잘 키우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홍콩 야자인데요. 홍콩 야자도 대품으로 볼 수가 있었고 요것도 뿌리를 이제 바깥으로 좀 드러내놨잖아요. 이런 식으로 뿌리를 바깥으로 노출해서 키우는 걸 근상이라고 하는데요. 요 뿌리들도 나중에 줄기처럼 공기 중에 드러나면 좀 굵어지면서 멋있는 모습으로 변해간다고 합니다. 나중에 요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보실 식물은 대품의 커피나무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꽃이 지고 나서 커피 알을 맺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비비탄 알 만한 것부터 이제 한 콩알 만한 것까지 막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목대를 보니까 최소한 5년 정도는 키운 것 같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카페 하시는 분들 예쁜 화분에 심어서 키우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산의 미래화훼단지 식물 투어 2탄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무늬가 들어간 다양한 식물들과 대품의 식물들 그리고 제가 처음 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들이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고 공부가 많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식물 투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